앞서 보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정치권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까지 예정돼 있어 전국이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결국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이니까요.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 있더라도 승복하고 따라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국회가 의결해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3인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네. 이거 분명히 한 거예요. 네. 위헌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남은 한 명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희망 회로를 막 가동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각하다, 각하. 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에는 내란죄가 있었는데 중간에 내란죄를 철회하지 않았냐. 재미있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돼서도 내란죄를 철회했거든요. 국회에서. 그런데 이번 선고 내용을 보면, 결과를 보면 그러한 내란죄 철회 때문에 각하다라고 하는 재판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각하라고 하는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게 헌법재판관들의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야말로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헌재가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너무 많은 증거와 너무 많은 증인과 증언이 존재하고 있고 모두가 다 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슨 법리적인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빠른 결정을 좀 내려주시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헌재 그리고 재판부만 보고 있는 상황, 이 정치의 사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사법 슈퍼위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좀 문제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중학교 이상 되면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보세요. 사법부는 과거의 일들을 판단하는 집단입니다. 권력입니다. 행정부는 오늘 필요한 일을 하는 권력이고요. 정치가 유일하게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을 만들면 내일부터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법부로 가져가서 누가 원래 미주알 고주알 따져달라고 얘기하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네. 국회의원들 지금 양쪽이 다 거리에서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존재들로 되어버렸잖아요. 그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12년 만에 오늘 천막당사 체제에 돌입했는데 이 부분도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건지요? 네, 12년 전에 제가 천막당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당 대변인으로. 근데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격하게 해서 이제 나왔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결론을 좀 만들어내기를 많이 바라시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당,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 헌법재판소에게 이렇게 빨리 선고하라고 압박하는 형태로만 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정도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원내에서 해야 할 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잘 해나가면서 장애투쟁과 병행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 세대가 독박을 쓰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이럴 때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적인 큰 선배이기도 하고 영혼의 단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도 틈만 나면 거부권 하더니 이 양반은 대통령 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언급을 하는 게 참 웃깁니다. 이 야당 혼자 이거 통과시켰나요?
야당 혼자 통과시킨 게 아니라 여당이랑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비판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이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말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18년 만에 통과시킨 모수개혁에 대해서조차도 반대 정도가 아니라 거부권을 얘기한다고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거부권 남발 정권의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그 여당의 당대표를 했었던 사람답기는 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막말도 아니고요. 정치 지도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청년 세대 부담 지우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이 되었으니까 나는 반대다. 거부권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아니 상속세는 적극 찬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속세 찬성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해마다 2조, 3조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도 다 우리 청년 세대한테 부담으로 갑니다. 빚내서 그거 메꿀 테니까. 아니, 그거는 반대 안 하세요? 그건 어떻게 찬성을 하시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한동훈 대표가 저하고 같은 70년대 세대거든요. 좀 제대로 된 정치 그리고 일관된 정책적인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을 좀 갖추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는 이번에 거부권까지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납득이 되질 않고 매우 세게 비판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에서는 담양군수 재선거가 기초단체장 선거인데도 상대적으로 뜨겁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주말에 담양에 직접 지원 유세를 왔거든요. 이게 18일에는 광주 방문을 했고 또 지난주에 2번이나 호남을 찾은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 이유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저도 이제 호남 사람이니까 그 선거 때만 와가지고 표 달라고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시죠. 저도 꼭 그렇거든요. 저는 또 이제 전라북도 사람이라 이중으로 솔직히 서운해요. 그러니까 호남이다 그러면 이제 광주 정치가 호남 정치를 대표하는 바람에 그렇죠. 전북은 전체적으로도 소외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또 이중으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을 제가 압니다. 아무래도 그 담양 선거 재선거와 관련해서 뭐 조국 혁신당과의 경쟁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선거 때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열심히 호남을 찾고 호남에 필요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선이지 그래도 미워도 민주당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 호남 정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호남 민심의 향방도 여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주간 정치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